때는 조선시대 남쪽 지방에 달맞이골이라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에 이화라는 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 으리으리한 집과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 또 밤이 오는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화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달빛 아래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재산을 탐내며 눈치만 줄 뿐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만 홀로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은 속절없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화댁,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잔치에 꼭 오시게나. 마을 잔치에 빠지면 못 써?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이화는 마지못해 몸단장을 하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이화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리 행복한데 나만 홀로 외딴 섬이구나. 오늘은 다 잊고 마셔버리자. 그날따라 이화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1사발, 2사발. 취기가 오르자 세상 시름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화댁.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얼굴이 너무 빨개. 헤헤. 괜찮습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요.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이화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화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인들이 묵는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무쇠라는 28살의 머슴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 무쇠.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김대감 댁에 정착한 지 10년째.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주인 부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죠. 휴, 오늘 하루도 참 고됐다. 내일 밭을 하려면 어서 잠을 청해야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웬 여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니시오. 이 밤중에 어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의 얼굴을 보고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만 것이죠. 서방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화는 그대로 무쇠의 가슴에 스르륵 기대어 안겼습니다. 진한 술 내음과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무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부인. 저는 서방님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쇠가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화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서방님 생각뿐이었어요.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고는 그만 무쇠에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년간 북처럼 쌓아왔던 외로움이 술기운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보드라운 머리카락, 고운 숨소리. 무쇠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은 쫓겨날 것이고 이 여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터였습니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집으로 가셔야지요. 하지만 이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잠꼬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밤마다 눈물만 났어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 이 여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 역시 고아로 자라며 그 외로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품에 안긴 여인의 따스한 온기와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외로운 두 사람은 운명의 이끌림 속에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이화였습니다. 머리야. 여긴 어디지? 눈을 뜬 이화는 경악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내의 곁에 자신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의 부인인 허씨 부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안주인 자리에 오른 허씨 부인. 4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미모를 지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래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무쇠를 남몰래 탐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기력쇠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내의 매력을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이죠. 혼잣말, 저건 이화가 아니더냐? 어찌 저 천한 머슴의 방에서. 허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혼잣말, 감히 저 과부년이 내가 탐내던 사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며칠 뒤 허씨 부인은 은밀히 무쇠를 불렀습니다. 무쇠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화 그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인만이. 그런 일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깟 과부년이 그리도 좋더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리 와보거라.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게 무엇인지. 허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무쇠를 유혹했지만 무쇠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거역해? 좋다. 그렇다면 내년이 사랑하는 그년을 내 손으로 없애주마. 독이 오른 허씨 부인은 또 다른 머슴,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바람이는 무쇠보다 어리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박하고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바람아. 내게 시킬 일이 있다. 오늘 밤 이화 그년을 납치하여 멀리 염전에 팔아버리거라. 예. 부인마님.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시끄럽다. 내가 지금껏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내 명을 거역하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바람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마 팔아넘길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나중에 몰래 풀어들이자. 그날 밤, 바람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화 부인. 급한 일이니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이화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는 준비해온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재빨리 어깨에 둘러매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쇠야, 안타까워서 어쩌냐. 이화댁이 간밤에 인신매 매단에게 잡혀 염전으로 팔려갔다더구나.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무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바람이는 이화를 깊은 산속 동굴에 데려가 털어놓았습니다. 허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허씨 부인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를 원망하던 이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가 죄책감에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을 캐다주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밤에는 추울까 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그러던 어느 밤 굶주린 늑대떼가 동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아, 늑대다. 부인. 제 뒤로 숨으세요. 바람이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늑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이화에게 달려들었고 바람이가 순간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람이의 등을 깊게 핥히었습니다. 바람아. 피가. 괜찮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늑대들은 물러갔고 바람이는 상처투성이인 채 쓰러졌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화가 사라진 후 무쇠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잣말.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반드시 이화님을 찾아야 해. 한 달 후, 무쇠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김대감 댁을 떠나서라도 이화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산속에 사는 명포수, 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쯧쯧. 딱하게 됐구나. 좋아. 내가 예전에 곰 사냥 때 나를 구해준 은혜가 있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명포수 강씨와 무쇠는 이화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변 마을부터 샅샅이 뒤져보자. 분명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게다.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이화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 때는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달맞이골이라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에 이화라는 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 으리으리한 집과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 또 밤이 오는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화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달빛 아래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재산을 탐내며 눈치만 줄 뿐,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만 홀로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은 속절없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화댁,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잔치에 꼭 오시게나. 마을 잔치에 빠지면 못 써?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이화는 마지못해 몸단장을 하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이화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리 행복한데 나만 홀로 외딴 섬이구나. 오늘은 다 잊고 마셔버리자. 그날따라 이화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자 세상 시름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화댁.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얼굴이 너무 빨개. 헤헤. 괜찮습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요.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이화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화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인들이 묶는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무쇠라는 28살의 머슴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 무쇠.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김대감 댁에 정착한 지 10년째.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주인 부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죠. 휴. 오늘 하루도 참 고됐다. 내일 밭을 하려면 어서 잠을 청해야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웬 여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니시오. 이 밤중에 어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의 얼굴을 보고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만 것이죠. 서방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화는 그대로 무쇠의 가슴에 스르륵 기대어 안겼습니다. 진한 술 내음과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무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부인. 저는 서방님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쇠가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화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서방님 생각뿐이었어요.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고는 그만 무쇠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년간 둑처럼 쌓아왔던 외로움이 술기운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보드라운 머리카락, 고운 숨소리. 무쇠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은 쫓겨날 것이고 이 여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터였습니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집으로 가셔야지요. 하지만 이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잠꼬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밤마다 눈물만 났어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 이 여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 역시 고아로 자라며 그 외로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품에 안긴 여인의 따스한 온기와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외로운 두 사람은 운명의 이끌림 속에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이화였습니다. 머리야. 여긴 어디지? 눈을 뜬 이화는 경악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내의 곁에 자신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의 부인인 허씨 부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안주인 자리에 오른 허씨 부인. 4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미모를 지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래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무쇠를 남몰래 탐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기력 쇠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내의 매력을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이죠. 혼잣말, 저건 이화가 아니더냐? 어찌 저 천한 머슴의 방에서. 허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혼잣말, 감히 저 과부년이 내가 탐내던 사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며칠 뒤 허씨 부인은 은밀히 무쇠를 불렀습니다. 무쇠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화 그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인만이. 그런 일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깟 과부년이 그리도 좋더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리 와보거라.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게 무엇인지. 허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무쇠를 유혹했지만 무쇠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거역해? 좋다. 그렇다면 내년이 사랑하는 그년을 내 손으로 없애주마. 독이 오른 허씨 부인은 또 다른 머슴,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바람이는 무쇠보다 어리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박하고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바람아. 내게 시킬 일이 있다. 오늘 밤 이화 그년을 납치하여 멀리 염전에 팔아버리거라. 예. 부인마님.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시끄럽다. 내가 지금껏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내 명을 거역하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바람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마 팔아넘길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나중에 몰래 풀어들이자. 그날 밤, 바람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화 부인. 급한 일이니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이화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는 준비해온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재빨리 어깨에 둘러매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쇠야, 안타까워서 어쩌냐. 이화댁이 간밤에 인신매 매단에게 잡혀 염전으로 팔려갔다더구나.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무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바람이는 이화를 깊은 산속 동굴에 데려가 털어놓았습니다. 허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허씨 부인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를 원망하던 이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가 죄책감에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산나물을 캐다주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밤에는 추울까 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그러던 어느 밤 굶주린 늑대떼가 동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아, 늑대다. 부인. 제 뒤로 숨으세요. 바람이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늑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이화에게 달려들었고 바람이가 순간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람이의 등을 깊게 핥히었습니다. 바람아. 피가. 괜찮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늑대들은 물러갔고 바람이는 상처투성이인 채 쓰러졌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화가 사라진 후 무쇠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잣말.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반드시 이화님을 찾아야 해. 한 달 후, 무쇠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김대감 댁을 떠나서라도 이화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산속에 사는 명포수, 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쯧쯧. 딱하게 됐구나. 좋아. 내가 예전에 곰 사냥 때 나를 구해준 은혜가 있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명포수 강씨와 무쇠는 이화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변 마을부터 샅샅이 뒤져보자. 분명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게다.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이화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 때는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달맞이골이라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에 이화라는 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 으리으리한 집과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 또 밤이 오는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화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달빛 아래 더욱 내처로워 보였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재산을 탐내며 눈치만 줄 뿐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만 홀로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은 속절없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화댁,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잔치에 꼭 오시게나. 마을 잔치에 빠지면 못 써?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이화는 마지못해 몸단장을 하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이화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리 행복한데 나만 홀로 외딴 섬이구나. 오늘은 다 잊고 마셔버리자. 그날따라 이화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자 세상 시름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화댁.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얼굴이 너무 빨개. 헤헤. 괜찮습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요.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이화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화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인들이 묶는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무쇠라는 28살의 머슴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 무쇠.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김대감 댁에 정착한 지 10년째.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주인 부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죠. 휴. 오늘 하루도 참 고됐다. 내일 밭을 하려면 어서 잠을 청해야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웬 여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리시오. 이 밤중에 어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의 얼굴을 보고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만 것이죠. 서방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화는 그대로 무쇠의 가슴에 스르륵 기대어 안겼습니다. 진한 술 내음과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무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부인. 저는 서방님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쇠가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화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서방님 생각뿐이었어요.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고는 그만 무쇠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년간 둑처럼 쌓아왔던 외로움이 술기운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보드라운 머리카락, 고운 숨소리. 무쇠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은 쫓겨날 것이고 이 여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터였습니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집으로 가셔야지요. 하지만 이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잠꼬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밤마다 눈물만 났어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 이 여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 역시 고아로 자라며 그 외로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품에 안긴 여인의 따스한 온기와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외로운 두 사람은 운명의 이끌림 속에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이화였습니다. 머리야. 여긴 어디지? 눈을 뜬 이화는 경악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내의 곁에 자신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의 부인인 허씨 부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안주인 자리에 오른 허씨 부인. 4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미모를 지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래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무쇠를 남몰래 탐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기력쇠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내의 매력을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이죠. 혼잣말, 저건 이화가 아니더냐? 어찌 저 천한 머슴의 방에서 허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혼잣말, 감히 저 과부년이 내가 탐내던 사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며칠 뒤 허씨 부인은 은밀히 무쇠를 불렀습니다. 무쇠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화 그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인만이 그런 일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깟 과부년이 그리도 좋더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리 와보거라.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게 무엇인지. 허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무쇠를 유혹했지만 무쇠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거역해? 좋다. 그렇다면 내년이 사랑하는 그년을 내 손으로 없애주마. 독이 오른 허씨 부인은 또 다른 머슴,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바람이는 무쇠보다 어리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박하고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바람아. 내게 시킬 일이 있다. 오늘 밤 이화 그년을 납치하여 멀리 염전에 팔아버리거라. 예. 부인마님.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시끄럽다. 내가 지금껏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내 명을 거역하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바람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마 팔아넘길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나중에 몰래 풀어들이자. 그날 밤, 바람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화 부인. 급한 일이니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이화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는 준비해온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재빨리 어깨에 둘러매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쇠야, 안타까워서 어쩌냐. 이화댁이 간밤에 인신매 매단에게 잡혀 염전으로 팔려갔다더구나.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무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바람이는 이화를 깊은 산속 동굴에 데려가 털어놓았습니다. 허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허씨 부인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를 원망하던 이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가 죄책감에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산나무를 캐다주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밤에는 추울까 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그러던 어느 밤, 굶주린 늑대떼가 동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아, 늑대다. 부인. 제 뒤로 숨으세요.
다람이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늑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이화에게 달려들었고 다람이가 순간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다람이의 등을 깊게 핥히었습니다. 다람아. 피가. 괜찮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늑대들은 물러갔고 다람이는 상처투성이인 채 쓰러졌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화가 사라진 후 무쇠는 넋 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잣말.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반드시 이화님을 찾아야 해. 한 달 후 무쇠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김대감 댁을 떠나서라도 이화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산속에 사는 명포수, 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쯔쯔. 딱하게 됐구나. 좋아. 내가 예전에 곰 사냥 때 나를 구해준 은혜가 있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명포수 강씨와 무쇠는 이화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변 마을부터 샅샅이 뒤져보자. 분명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게다.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이화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 때는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달맞이골이라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에 이화라는 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 으리으리한 집과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 또 밤이 오는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화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달빛 아래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재산을 탐내며 눈치만 줄 뿐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만 홀로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은 속절없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화댁,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잔치에 꼭 오시게나. 마을 잔치에 빠지면 못 써?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이화는 마지못해 몸단장을 하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이화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리 행복한데 나만 홀로 외딴 섬이구나. 오늘은 다 잊고 마셔버리자. 그날따라 이화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자 세상 시름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화댁.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얼굴이 너무 빨개. 헤헤. 괜찮습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요.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이화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화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인들이 묵는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무쇠라는 28살의 머슴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 무쇠.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김대감 댁에 정착한 지 10년째.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주인 부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죠. 휴. 오늘 하루도 참 고됐다. 내일 밭을 하려면 어서 잠을 청해야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웬 여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니시오. 이 밤중에 어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의 얼굴을 보고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만 것이죠. 서방님, 이제 오시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이화는 그대로 무쇠의 가슴에 스르륵 기대어 안겼습니다. 진한 술 내음과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무쇠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니 부인. 저는 서방님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쇠가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이화는 들은 척도 않고 더욱 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서방님 생각뿐이었어요. 무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서방님,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그러고는 그만 무쇠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3년간 둑처럼 쌓아왔던 외로움이 술기운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죠. 보드라운 머리카락, 고운 숨소리. 무쇠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자신은 쫓겨날 것이고 이 여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터였습니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집으로 가셔야지요. 하지만 이화는 깊은 잠에 빠져 잠꼬대만 할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없으니 밤마다 눈물만 났어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무쇠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아, 이 여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 역시 고아로 자라며 그 외로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향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인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품에 안긴 여인의 따스한 온기와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외로운 두 사람은 운명의 이끌림 속에 하룻밤의 인연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이화였습니다. 머리야. 여긴 어디지? 눈을 뜬 이화는 경악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사내의 곁에 자신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비밀은 없는 법이 이 모든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김대감의 부인인 허씨 부인이었습니다. 기생 출신으로 안주인 자리에 오른 허씨 부인. 40이 넘은 나이에도 고운 미모를 지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오래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무쇠를 남몰래 탐하고 있었습니다. 늙고 기력쇠한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사내의 매력을 그에게서 느꼈기 때문이죠. 혼잣말, 저건 이화가 아니더냐? 어찌 저 천한 머슴의 방에서. 허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사내를 다른 여인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혼잣말, 감히 저 과부년이.
내가 탐내던 사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며칠 뒤 허씨 부인은 은밀히 무쇠를 불렀습니다. 무쇠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이화 그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부인만이. 그런 일 없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깟 과부년이 그리도 좋더냐?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리 와보거라. 내가 그 아이보다 못한 게 무엇인지. 허씨 부인은 노골적으로 무쇠를 유혹했지만 무쇠는 질색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이놈. 감히 나를 거역해? 좋다. 그렇다면 내년이 사랑하는 그년을 내 손으로 없애주마. 독이 오른 허씨 부인은 또 다른 머슴,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바람이는 무쇠보다 어리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순박하고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바람아. 내게 시킬 일이 있다. 오늘 밤 이화 그년을 납치하여 멀리 염전에 팔아버리거라. 예. 부인마님. 어찌 죄 없는 사람을. 시끄럽다. 내가 지금껏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내 명을 거역하면 너도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바람이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바람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차마 팔아넘길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나중에 몰래 풀어들이자. 그날 밤, 바람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화 부인. 급한 일이니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이화가 의아해하며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는 준비해온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재빨리 어깨에 둘러매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은 거짓 눈물을 흘리며 무쇠에게 말했습니다. 무쇠야, 안타까워서 어쩌냐. 이화댁이 간밤에 인신매 매단에게 잡혀 염전으로 팔려갔다더구나.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무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 바람이는 이화를 깊은 산속 동굴에 데려가 털어놓았습니다. 허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허씨 부인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를 원망하던 이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가 죄책감에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기 때문입니다. 산나무를 캐다주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밤에는 추울까 봐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저지른 죄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그러던 어느 밤 굶주린 늑대떼가 동굴로 쳐들어왔습니다. 아, 늑대다. 부인. 제 뒤로 숨으세요. 바람이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들고 필사적으로 늑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이화에게 달려들었고 바람이가 순간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바람이의 등을 깊게 핥히었습니다. 바람아. 피가. 괜찮습니다.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사투를 벌인 끝에 늑대들은 물러갔고 바람이는 상처투성이인 채 쓰러졌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진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외로운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화가 사라진 후 무쇠는 넋 나간 사랑처럼 지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잣말.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반드시 이화님을 찾아야 해. 한 달 후, 무쇠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김대감 댁을 떠나서라도 이화를 찾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산속에 사는 명포수, 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죠.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쯔쯔. 딱하게 됐구나. 좋아. 내가 예전에 곰 사냥 때 나를 구해준 은혜가 있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명포수 강씨와 무쇠는 이화를 찾기 위한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변 마을부터 샅샅이 뒤져보자. 분명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게다.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했지만 이화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 때는 조선시대 남쪽 지방의 달맞이골이라는 아늑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따스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죠.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에 이화라는 32살의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슬픔을 머금은 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림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남편을 여인 지 벌써 3년. 으리으리한 집과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아, 또 밤이 오는구나.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화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죽은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녀린 어깨의 떨림이 달빛 아래 더욱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재산을 탐내며 눈치만 줄 뿐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방님, 왜 저만 홀로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을 하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은 속절없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김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떠들썩한 날이었죠. 이화댁,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잔치에 꼭 오시게나. 마을 잔치에 빠지면 못 써? 마을 이장의 간곡한 부탁에 이화는 마지못해 몸단장을 하고 김대감 댁으로 향했습니다. 잔칫집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이화의 마음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리 행복한데 나만 홀로 외딴 섬이구나. 오늘은 다 잊고 마셔버리자. 그날따라 이화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1사발, 2사발. 취기가 오르자 세상 시름도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 이화댁. 오늘따라 술을 많이 마시네. 얼굴이 너무 빨개. 헤헤. 괜찮습니다.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어서요.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이화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이화는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대문으로 나가야 할 것을 하인들이 묵는 사랑채 쪽으로 발길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방에는 무쇠라는 28살의 머슴이 고단한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 무쇠.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김대감 댁에 정착한 지 10년째. 성실하고 힘이 장사라 주인 부부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죠. 휴. 오늘 하루도 참 고됐다. 내일 밭을 하려면 어서 잠을 청해야지. 그때 갑자기 방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무쇠는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웬 여인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리시오. 이 밤중에 어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화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의 얼굴을 보고